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캐스터 연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는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부모님 댁 가서 가족들이랑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서 이번 한 주도 즐겁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증시가 일단 빠르게 지난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또다시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하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약보합으로 마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망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약세장에서도 그래도 애플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이날은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규로 고용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고용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고용도 이 정도면 잘 나왔는데 그럼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고 금리 인상도 해도 되겠지라고 판단할 가능성 때문에 시장의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10년물 국채금리도 장중에 3.31%까지 상승하면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도 공급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연합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럼 러시아 말고 새로운 원유 수입처를 찾아야겠죠. 자, 그래서 중동 산유국들에게 원유 공급을 좀 늘려주기를 바라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하지만 중동 산유국들은 이렇게 증산에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사우디에게 증산 좀 해줘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사우디에서는 오펙 플러스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방적인 증산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유 공급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날 미국 증시에서도 항공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어요. 지난주 FOMC에서 연준의 발언에 증시가 반짝 올랐다가 하루 만에 급락세를 보이고 난 뒤로부터는 이 연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FOMC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유동성을 조절하는지에 포인트를 맞췄다면요.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 또 중국의 봉쇄로 인한 공급망 악화가 증시에 더 포인트가 되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스케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5월 9일 오늘은요.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입니다. 이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종전을 선언하느냐 아니면 전면전에 나서느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내일 5월 10일에는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식에서 어떤 발언들을 하게 될지 이에 따라 내일은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또 11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신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미 지난달에 발표됐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통과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발표되는 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연준은 그렇게 강하게 긴축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일 목요일에는요.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는 1% 이상 빠지면서 261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올 초부터 이렇게 박스권에서 코스피가 등락을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마감지수가 2610선인 만큼 오늘 장중에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자, 앞으로 이 지지선을 딛고 반등에 성공하는지 아니면 이 하단선을 이탈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상황을 살펴봐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은 3,397억 원가량을 코스피 지수에서 매수세를 보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2,267억 원가량을 매도했고요. 기관은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437억 원가량을 매도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오늘 거의 2.6%가량 빠지면서 860선까지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저점을 계속 올려가면서 우상향 추세를 보여왔지만요. 결국에는 이때 이렇게 갭상승했던 구간을 다시 이탈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의 추세가 이렇게 이탈한 만큼 지수는 여기 하단까지 빠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 꼭 늘리시고요. 꼭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수급도 좋지 않습니다. 개인만이 역시나 홀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952억 원 가량을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2억 원, 기관은 762억 원 가량을 코스닥에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74원에서 마감을 했지만요. 장중에 최고 1276원까지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이탈하면 원화 가치는 더욱더 떨어지고 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환율 상승세가 조금은 멈춰줘야 코스피 지수도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 순매수 매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은 SK 하이닉스고요. 2위는 네이버, 3위는 SK, 4위는 S-오일, 5위는 기아입니다. 자, 외국인 순매도 1위 종목은 삼성전자, 2위는 삼성 SDI, 3위는 LG생활건강, 4위는 대한전선, 5위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네, 이어서 기관 순매수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게요. 1위는 SK이노베이션이고요. 2위는 LG화학, 3위는 KB금융, 4위는 네이버, 5위는 펜오션입니다. 기관 순매도 1위 종목은 삼성전자, 2위는 LG에너지솔루션, 3위는 S-오일, 4위는 SK, 5위는 삼성 SDI입니다. 자, 연기금도 살펴볼게요. 연기금 순매수 1위 종목은 역시나 LG에너지솔루션이고요. 2위는 SK이노베이션, 3위는 FNF, 4위는 삼성 SDS, 5위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연기금 순매도 1위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LG전자, 4위는 카카오, 5위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는 증시 구원투수 나섰던 연기금도 물렸다. 어떤 종목을 사들였냐라는 뉴스 제목입니다. 자, 국내 증시에서 큰 손을 꼽자면 연기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기금의 수급 상황을 체크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 역시도 내가 매수한 종목에서 연기금 수급이 좀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고 안심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락장은 개인 투자자도 기관 투자자도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늘 어렵습니다. 일단 연기금의 2주 좀 넘는 기간 동안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요. 코스피에서는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4,170억 원 가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110억 원 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연기금이 샀는지 살펴볼게요. 자, 연기금은 4월 한 달 동안 2차전지 관련주, 자동차 기업, 바이오 종목 이런 업종의 주식들을 계속 매수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일단 순매수 1위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자, 그런데 2주가 좀 넘는 기간 동안 연기금의 LG엔솔 평균 매수가는 41만 3,559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LG엔솔의 종가가 39만 원대였죠. 그래서 연기금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만 물린 게 아니라 연기금도 물리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연기금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매수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도 지금과 같은 장에서 어떤 업종을 눈여겨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연기금에서는 2차 전지와 자동차 관련주들을 매수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와 같은 자동차 판매량 증가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하겠다라고 추진을 하면서 2차 전지주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자, 어쨌든 2차 전지주는 성장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주가가 많이 빠진 만큼 최근에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또한 주목해볼 만한 점은요.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다라는 건데요. 바로 삼성 SDI를 매수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를 추가했고요. 더불어서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제약 바이오주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고요. 또 신공장 등으로 성장 동력도 확보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외국인과 기관이랑 연기금이랑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하고 매도했는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랑 기관은 어떤 업종들을 담았는지, 또 그렇게 담은 주식들의 주가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도 꼭 함께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통신 장비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요. 지난주 삼성전자가 미국의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되면서 급등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THQ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4,985원에 마감했고요. 이어서 CS도 오늘 22%가량 상승했고 FRD
현대철택도 14%가량 상승하면서 4,35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도 와이어블은 13%, 기산텔레콤은 8%, PPI는 11%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통신장비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이어서 원전 관련주들 오늘까지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전 관련주인 우진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14%가량 상승하면서 15,05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친원전 정책에 따라서 핵 폐기물에 대한 이슈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 폐기물 처리 기술 전문 기업으로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5.91%가량 상승하면서 7,890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방위산업주들도 일부 올랐습니다. 방산주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국방력 강화 의지를 피력하면서 방위산업 성장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러시아가 전승절을 맞이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전면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이렇게 방위 산업주들이 올랐는데요. 그 중에서 한일단조는 오늘 20% 넘게 상승했고요. 퍼스텍도 오늘 7.75% 상승하면서 4,935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도 원자재 그리고 물가 상승 이슈는 여전합니다. 오늘 닭고기 가격 상승 이슈에 오늘 하림은 5% 넘게 상승했고요. 마니커도 1.84% 오르면서 1,935원에 마감했습니다. 또한 밀 가격도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사조 동아원도 오늘 5.51%가량 오르면서 2,010원에 마감했습니다. 즐거운 월요일인데 오늘 증시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내일은 좋은 흐름 보여주길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